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AI 칩 블랙웰 출시, 젠슨 황 산업혁명 이끄는 엔진.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18일 차세대 AI 칩과 소프트웨어를 발표했습니다. AI 칩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AMD 등 후발주자와 격차를 보다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일본 기준금리 인상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면 이를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18일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은행이 이르면 19일 1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며 더 높아진 기준금리가 하룻밤 사이에 시장을 재편하지는 않겠지만 그 장기적인 영향을 엄청나게 깊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1월에서 2월 수출 1,072억 달러, 전년 대비 11.2% 상승, 3월도 흑자 흐름.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차 수출 품목 담당관 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내 수출은 지난 1월에서 2월 합산 1,07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1.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반도체 수출 회복이 상승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 출발 모습입니다.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는 0.08% 소폭이지만 상승불 켜면서 2,688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0.51% 하락하면서 900선은 하회하며 889선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기아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는 2거래일 만에 그리고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는 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7% 정도 밀려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밸류체인이 좀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테슬라가 캐시오드의 ETF 덕분에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덕분에 2차 전지 흐름도 좋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추가적으로 1%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41만 원 선 넘어서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오늘 시총 5위 단에 올라와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LG화학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중에서 현대차만 유일하게 하락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0.62% 정도 약보합 수준에서 24만 1,000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은 어제 2차 전지가 좀 견조했기 때문에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61만 원 선을 어제 장에서 회복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0.8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62만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10%가 넘는 상승분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장에서는 보합 수준에서 20만 2천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부터 현재 신성 델타테크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약주가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HLB와 알테오젠은 약세를 보였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견조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1%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11만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로봇주들도 흐름 괜찮았고요. 18만 원 선도 터치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3%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8만 2,5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6위에서 10위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6.5%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넘어서며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장 시작 전 담아볼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사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하기 전에 담아보면 좋을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LRG 넥스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2월부터 주가 좀 빠르게 좀 상승을 했죠. 우선 이 20조 원이라는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올해 1분기, 2분기, 상반기 때 실적이 잡히는 부분으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의 이 수주 얘기가 들리면서 LRG 넥스원 2월 달에 주가 굉장히 좀 좋았었고, 뭐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조정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수주 잔고에 대한 증가 속도는 계속 유효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현궁이죠. 이거에 대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여러 아랍 쪽에서의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이 수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려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현금 유효 사거리가 2.5km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 평지가 많은 중동과 유럽 등에서 운용되기에는 짧은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는 부분에 있어서 LRG 넥스원의 현금 쪽에서 현금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LRG 넥스원은 방산주로서 뭐 정부의 정책도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 목표 주가를 거의 19만 5천까지 잡고 있는데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LRG 넥스원 저희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주식이고요.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 우선 지금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115억을 기록했죠. 어떻게 보면은, 재작년 대비해서도 14% 정도 올랐지만, 오히려 근데, 생각보다는, 적게 좀 나왔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좀,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작년 4분기가 좀 감소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판관비, 이런 부분에 통제를 좀 잘 했던 그런 상황에서 영업이익을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은 1분기 쪽으로 모아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요. 1분기 때 영업이익은 지금 125억 가까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아이패드 해양 쪽에서 소재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지금 이제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OLED 전환에 대한 부분이 이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덕산 네오룩스의 이 소재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이런 트렌드와 함께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OLED 쪽에서의 침투율에 대한 확대 부분은 당연한 수순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올해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도 이 덕산 네오룩스의 평균적인 PER, 물론 이제 PER 쪽으로 이 계산을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배 정도의 이 밸류 PER을 받고 있는 걸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소재 쪽이 26배 정도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구간은 분명히 좀 저평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5만 9천원까지도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15 이제 모델이 이제 OLED 쪽에서의 전환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광 소재 쪽에서의 실적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외 모멘텀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3월 19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먼저 어제장부터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는 거의 일종 고점에서 종가를 좀 형성을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기관의 순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900포인트 목전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에 900선을 내준 지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재진입을 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오늘 예상 체결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900선 하회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잠시 후에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에 굵직한 일정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가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수 상황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먼저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는 엇갈린 흐름으로 좀 보였는데요. 코스피도 하락 전환하면서 0.46% 파란불 켜면서 2673선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11% 하락하면서 900선 하회한 채 893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메이드부터 보겠습니다. 신작인 나이트크로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흥행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좋은 흐름 보였지만 오늘 출발은 보합 수준이라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수페타시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부터 GTC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B100에 대한 발표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나왔고요. 올해 말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TSMC의 3나노미터 기술로 생산이 좀 예정된 상황이고요. 이후에 B200 반도체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2.5%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T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제론이 개발하고 있던 혈액암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 속에서 어제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제론 같은 경우에는 ST팜의 고객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임상 물량을 생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함께 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0.93% 하락하면서 95,4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HN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상승 곡선 그리고 있고요. 에코프로 HN도 오늘 장에서 1.8% 정도 상승하면서 92,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ST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N무브가 올해 하반기부터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제품을 상용화하겠다라는 소식을 어제장에서 전했습니다. 투자자들도 관련해서 액침 냉각 기술 관련주들 함께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GST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5.5% 정도 밀려나며 58,1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한 개장 분위기 강관우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개장하고 3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많이 파네요. 코스피 757억, 코스닥 686억 순 매도가 나고 있고 선물부터 인디케이션이 안 좋았죠. 2262계약 장 초반부터 팔면서 코스피 좀 밀고 있습니다. 0.7%, 코스닥 0.3%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이 있어서 좀 보면은 HLB 오늘 1.5% 약세로 이제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도 1.24%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뭐 0.56% 이렇게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가 지금 마이너스권에 좀 파랗게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뉴스가 있으니까 단기 종목으로 이제 봐야죠. 일단 개별 종목으로 좀 읽어야 되고 알테오젠도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아까 센티펀드 코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1.3% 내려가고 있다. 신성 델타타크를 비롯해가지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장초반에 조금 강세입니다. 오늘 제가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화천기계 13% 여기도 무슨 뉴스가 있나 봅니다. 개별적인 뉴스인데 개별적인 회사인데 13% 관심 주식 상위에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SK 하이닉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만은 간밤에 엔비디아가 장중에 920달러 선도 뚫고 올라갔다가 종가는 885달러 이렇게 끝났었죠. 뭐 지금 장 외에서 시간 외에서 조금 더 밀리는 느낌인데 오늘 AI 반도체 관련되는 주식들이 주가가 개장 초반에 좋지는 않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같은 맥락이죠. 2.4%,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797억, 698억 각각 그 현물 시장에서 팔고 있어가지고 장 초반에 벌써 1,500억 정도 이렇게 넘게 팔고 있습니다. 선물도 계속 파는 게 좀 많아지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순 매수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은 10위권에는 다 지금 팔자 일색입니다. LG 바이오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약간 플러스 날 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권에 가 있고 특히 기아는 4%나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따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도 시총 상위 10개 회사들의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에 걸려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에코프로뱀, 에코프로는 플러스권에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향해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럼 오늘 사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41억 들어오면서 5.7%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현대모비스 16억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기아도 내려갔고 전체적으로 그 완성차 마이너스권입니다. 마이너스 2.2%. 현대모비스도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한미반도체 오늘 뭐 엔비디아 그 이슈랑 같이 지금 맥락을 같이 하죠. SK 하이닉스도 내려가고 한미반도체도 2% 이렇게 내려갑니다. 프로그램은 8억 정도 순 매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자, GI 이노베이션이네요. 9억 정도 들어오면서 4%, 위메이드 0.8%. 근데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를 보시면 크게 순매수를 들어오는 것은 없다, 자잘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프로그램 순매도상입니다. 삼성전자가 460, 초반부터 좀 크네요. SK 하이닉스도 150억 이렇게 정도 들어오고 있고 삼성 SDI도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계속 관심권에는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장 초반에 79억 순매도 나면서 지금 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5% 어쨌든 강세를 유지하려고 힘을 좀 쓰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69억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1% 밀려 내려가고 있고 LG화학도 1%. 특이한 종목은 두산이네요. 최근에 상당히 강했었죠. 그러나 오늘은 프로그램 50억 나오면서 7% 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서 프로그램 순매도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코스피에서 마이너스 0.8%, 9% 여기까지 지금 벌써 내려가 있고 코스닥 0.36% 그러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 뭐 좋아졌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시장이 먼저 좀 달린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좀 약간의 주가가 좀 약보합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좀 보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의 영향권에 굉장히 좀 크게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GTC나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 그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도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비교제 회의 뭐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소화하면서 지수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좀 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업종 간의 어떤 차별화된 장세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FMC에 대한 경계 심리는 좀 제한적 옛날만큼의 시장에서 영향을 미친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뭐 AI 또 이제 뭐 전기차 관련주들의 이 의존도가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동폭에 따라서 시장의 좀 방향성도 좀 색깔도 좀 결정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종목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약간의 좀 혼조세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이렇게 퐁당퐁당 느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환율 보니까 말이죠. 달러원 환율이 1337원 선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환율이 갑자기 올라가다 보면 외국인들이 파는 거에 조금 압력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는데 말이죠. 최근에 금융 지주사들도 주가를 뭐
많이 끌어왔던 게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고 최근에 삼성물산 주가도 급락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이런 환율이나 달러 환율 이런 거 보면서도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본다고 하면은 그 전에 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이 밸류에 대한 어떤 매력이라기보다도 미국 시장이 그 전에 많이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도 약간의 일부적인 포트폴리오를 미국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 또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제 정부가 주가 부양책에 의한 저PBR 정책을 저PBR주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강하게 들어왔던 그런 성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 상승세가 좀 나온 이후에는 약간의 뭐 환율도 있겠지만은 차익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빠져나간다라는 느낌보다도 지금은 시장에서의 그 FMC 회의 전에 외국인들을 관망하는 분위기로 약간의 좀 현금화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FMC 회의가 결과가 뭐 금리를 올해 2번을 했든 3번을 했든 오히려 이벤트에 대한 종료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외국인들 수급은 다시 한번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국 쪽에서도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그리고 어떤 GTC에 대한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분명히 봤을 때도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중소형주는 아직은 좀 들어오기가 좀 힘든 구간일 것 같고요.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자,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가운데, 아까 뭐 LIG 넥스원 장 초반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7%, 8%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 로템도 1.9%, 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상당히 강하네요. 3.4%, 5%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이런 군수나 이런 뭐 디펜스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관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보자면 최근에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익 실현으로 내려왔다가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LG 엑선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수주 잔고가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최대적 28조까지 얘기 좀 나와주고 있고, 거의 뭐 7년치의 일감을 거의 확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LIG 넥스원도 그렇지만은 몇 년간의 어떤 이 수주나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이 방산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캐파가 증설하는 게 어떤 수요 이 전망을 대비하는 것보다 지금 수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라가려고 캐파를 늘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부의 그 어떤 수론법이나 이 정부 지원도 지금 한 몫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말씀하신 디펜스나 또 이제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이 중동, 뭐 따뜻한 중동, 그리고 차가운 어떤 유럽 지방을 중심으로의 수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 현재는 주가 조정받았을 때는 종목별로 추리면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자,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두산그룹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말이죠. 주식회사 두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오늘 7% 이렇게 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같은 이제 계열사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주가가 이제 4% 오르고 두산 밥캣도 자회사죠 2%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재조명을 하는 모습이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개인 주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부터 좀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좀 그냥 두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그 기업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게 우선은 뭐 담수, 설비, 뭐 발전 기자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발전소, 그러니까 전체 발전소 중에 완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뭐 원전에 대한 뭐 수주 소식도 좀 있긴 하지만 종목별로 두산 그룹을 보는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우선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목표 주가를 시총 16조 정도까지는 설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관 좀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좀 퐁당퐁당하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BOJ에 대한 결과 기다리고 있고요. 또 FOMC라는 일정도 있기 때문에 좀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 1위 에코프로비엠, 기관 순매수는 SK하이닉스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홍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들 많이 파네요.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기관들도 특히 이제 뭐 코스피 쪽에서 좀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이번 주에 이제 굉장히 빅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뭐 FOMC 그리고 이제 BOJ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GTC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섣불리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그런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때 들어가셔도 좀 늦지 않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GTC가 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게 지금 영향을 좀 덜 받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오늘 이제 뭐 그동안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기관과 외국인들도 이런 수급 동향이 좀 뚜렷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단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개별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최근에 선별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바이오 섹터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주들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 이제 심화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또 한 번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대망폭에 따른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 팔면서 좀 약세권입니다. 조금 오늘 조심해야 될 모드로 들어간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DL, 두산 에너빌리티, 롯데정보통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밥켓 이렇게 5개인데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개별 어떠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앞으로의 어떠한 수주 잔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캐파 증설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방산주들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올해 내내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가장 악재였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뭐 수은법이 통과가 되냐 마냐 이 부분이었는데 결국에 이 부분도 지금 해결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한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국내 방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러시아 쪽에서 이 푸틴이 다시 한번 좀 재선이 되면서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 잔고가 뭐 한 28조 원대로 뭐 역대 최대치다라는 또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뭐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좀 많이 올랐죠. 네,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충분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아니라 뭐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좀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방산 쪽 좋게 봐도 좋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툴젠, 코미코, 탑머티리얼, 에코프로, HN, 신성, ST 5개네요.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툴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특징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랬죠. 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고점 이제 넘어가면서 다시금 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고 있는 만큼 우선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한 75,000원 이하대까지 내려온다면은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또 이제 미국에 암 연구학회가 있죠. 뭐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4월까지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툴젠 같은 경우에 뭐 제넥신과 이제 차세대의 또 세포 치료제를 또 개발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있는 만큼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한 75,000원대 이하대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장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 75,000원 이하대로 매수가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뭐 현물 시장에서 벌써 3,000억 가까이 팔고 있고 선물에서 5,800개약 넘게 팔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 계속 유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거래일 특징주부터 지금 이 시각 급등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리튬 포어스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이 볼리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염호 개발 프로젝트 1단계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국내 기업으로서는 리튬 포어스가 유일하다는 소식 전해지면서요. 어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4.42%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6,7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툴젠입니다. 현재도 3.68%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이 툴젠 지난주에 이미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의 강세에 힘입은 툴젠 지난 13일에 현독과 그리고 제넥신과 신약 공동연구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하게 또 상승 탄력 받았었는데요. 이 소식에 어제 주가가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바로 이 초전도체 관련주죠. 덕성입니다. 다시 한번 초전도체 관련주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초전도체 섹터의 대장주죠.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에너지 연구소에 직접 투자를 단행하게 되면서 LK99의 국제 특허 출원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주가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14% 가까이 상승하면서 9,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다음 종목은 이 태양광 전문업체 SDN인데요. 이 태양광 전문업체 SDN의 주가가 어제 시간의 매매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SDN이 참여하고 있는 콜롬비아의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가 본격화됐기 때문인데요.
업계는 SDN이 이번 콜롬비아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남미 일대 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할 기회 역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현재 3.7% 가까이 오르면서 1,1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다음 종목은 바로 비올입니다. 이 비올은 메디컬 에스테틱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비올의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 실펌 X가 중국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현재 주가가 0.89% 오르면서 9,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비올은 지난 2022년 중국의 시우안 제약그룹과 실펌 X에 대해서 18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허가를 획득하게 되면 빠르게 중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차별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급등주 브리핑이었습니다. 비올 주가가 그야말로 널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장초반에 외국인들 3,000원 가까이 현물 팔고 있습니다. 계속 주의를 하시고 달러원 환율도 1,337원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오늘장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최근에 이제 또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지고 올라오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뭐 미중 갈등에 따른 어떤 이슈들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조선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 규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뭐 조선이라든지 해운주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의 규제를 굉장히 좀 압박을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제 중국의 조선사들이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중국 조선사들은 사실상 좀 타격을 볼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이제 국내 관련 조선주들은 오히려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개별 이슈까지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도 좀 대선을 앞두고 있죠. 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이제 관련 이슈들이 언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충분히 좀 주목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까지 매출액은 계속해서 좀 늘어났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계속해서 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던 상황인데 올해 이제 좀 수주 모멘텀이 좀 생겨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1분기부터도 어떠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최근에 또 그 해상 운임 증가에 따른 어떠한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상 운임이 많이 올랐죠. 네, 아무래도 그 홍해 사태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운임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중고선 구매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고선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향후에 이런 신규 선박에 대한 어떠한 그런 수요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향후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조선업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이런 경기 민감주에 좀 속하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25년, 26년도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대선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24년도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뭐 29,500원 이하대에서 분할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35,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오션 한 달간 뭐 25% 넘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점 매수의 기회가 올 거다. 좀 천천히 보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S-오일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S-오일도 지금 계속해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뭐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정제 마진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어떤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정제 마진이라는 게 이제 국내 정유사들의 어떠한 실적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제 마진은 제품 가격에서 뭐 원유값 그리고 운영비를 뺀 이제 값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4달러에서 5달러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1분기부터 뭐 복합 정제 마진이 특히 이제 배럴당 15달러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 이제 4분기랑 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이상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어떤 수익성 개선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배당 정책 확대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가 되면서 이런 주요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감산 정책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국제 유가도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WTI 같은 경우에 뭐 유가가 또 배럴당 한 80달러 이상을 또 이제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이후에 이제 거의 80달러를 넘기게 처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정유사들이 그동안 사놨던 이제 정유 가격에 대한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장에 올해 1분기부터 어떠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S-오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ROE도 뭐 10% 이상대 꾸준히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 PBR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0.8배 수준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모아가시기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78,8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도 근데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조정을 감안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9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국제유가 좀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해서 한 18% 정도 올랐는데 주변에서 이제 기름 넣으러 가시면 유가 오른 거 보이시잖아요.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좀 올랐네. 그러면 S-오일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MI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국내 1위의 스텐트 기업이다라는 점인데요. 수술용 의료기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비혈관 스텐트에 있어서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1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5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매출 같은 경우엔 수출 비중이 꽤 됩니다.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 약 34%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미국에 있어서는 FDA 승인 품목을 좀 확대시키면서 미국 시장 또한 공략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러브콜이 이어지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이 제휴나 혹은 MOU 체결 그리고 인수합병에 대한 의사를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MI텍 자체만으로 현재 독과점 이슈가 좀 있어서요. 최종 인수는 좀 불발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투자 의견과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펨트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MT 장비 매출이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동사의 장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SMT 장비입니다. 이 경우에는 PCB 기판 위에 있는 전자 부품들이 자동으로 조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를 의미하는데요. 매출의 75% 정도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장비로서 와이어 본딩 검사 장비입니다.
패키징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이 또한 매출이 좀 늘고 있다라는 점도 유의미합니다. 그리고 고객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볼만한데요. IDM 기업이나 혹은 OSAT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확대를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요. IDM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설계부터 판매, 유통까지 모두 책임지는 기업을 의미를 하고요. OSAT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과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이나 SFA 반도체처럼 이런 기업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현재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IDM 기업이나 OSA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 다변화에 현재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규 장비로 마진율을 개선하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웨이퍼 절단면 검사 장비 그리고 패키징 검사 장비를 현재 개발을 하면서 IDM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웨이퍼 절단면과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퀄 테스트 승인이 좀 완료될 것으로 예정이 되면서 이 또한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장비 대비해서 마진이 2배 정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타이어 코드 턴어라운드라는 부분입니다. 전체 매출에 있어서 타이어 코드가 약 60% 정도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타이어의 안정성이나 내구성을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2023년 4분기부터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가 바로 이 후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후발 업체의 역습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2007년에 후발 주자로서 탄소 섬유 시장에 발을 좀 내딛게 됐습니다. 이후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9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뤄내게 됐는데요. 더불어서 기존 경쟁사 그리고 글로벌 1위 기업인 도레이를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는 좀 꺾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가는 51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 관련된 리포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성에서 인적 분할되면서 나온 기업이고요. 산업 자재와 섬유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제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산업자재 부분에서는 타이어 보강재 부분이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타이어 코드 그리고 스틸 코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이 옆에는 탄소 섬유 사진인데요. 이는 고부가 가치로서 강철에 비해서는 무게가 4분의 1인데요. 강도가 무려 1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품목이 이제 후발 업체로서 역습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던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 매출처를 보자면 앞서서 살펴봤던 첫 번째 사진에 있었던 타이어 보강재 부분에서 가장 큰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타이어 코드는 2023년 4분기에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월에 알리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증가했고요. 오이는 18%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명을 하면 1월에 미쉐린 타이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알리, 그러니까 타이어 교체 수요는 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신차에 달게 되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차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도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신차에 장착된 타이어가 더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전방 수요에 대한 회복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북미보다 또 중국에 대한 수요가 좀 회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발주자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탄소 섬유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하면서 후발 주자로서 좀 시장에 발을 내딛게 됐는데요. 2021년에 9년 만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흑자 전환에 나서게 됐습니다. 고압 용기 시장에서 판매량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2024년에는 생산 규모 자체만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정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공장을 좀 잇따라 증설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생산 규모도 165만 톤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원래 글로벌 1위 기업이 도레이였는데요. 이 도레이를 앞서게 되는 영업이익률 부분에서 앞서게 되는 성과를 좀 거두게 됐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도레이 같은 경우에는 항공용이 좀 핵심 판매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다가오게 되면서 항공 수요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2026년이나 27년 정도까지 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가 그때까지도 영업이익률을 좀 앞설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신규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생산비와 관세에 있어서도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캐시카우로 볼 수 있는 타이어 코드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또 후발주자로 나섰던 탄소 섬유 자체는 추가 증설로 외형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51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밀려 내려가고 있네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LIG 넥스원, 더산, 네오록스 이렇게 언급됐고요. 따라가 말해서는 한화오션, SOL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